한 44세 한국인 중년의 남성이 핀란드 북극 오지에서 출산이 저조한 여성들만 있는 마을에 체류하게 되고 그녀들에게 모든 정자를 나누어 주어 모두가 임신을 하며 생기는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핀란드 라플란드의 오지는 얼어붙은 겨울 풍경으로 유명하지만 여름과 가을 사이에 맞닥뜨리면 의외의 싱그러움과 풍요로움을 느낄 수도 있다. 44세 중년의 한국인 사업가인 최민재도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 이른바 모험 여행을 계획했다. 젊은 시절부터 북유럽 문화에 관심이 컸고 은퇴 전후에 느긋하게 혼자만의 여행을 하리라 마음 먹었던 것이다. 특히 헬싱키 등 도시가 아니라 라플란드의 깊은 숲길인 적이 거의 없는 곳을 차로 달려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다. 헬싱키 공항에 내려 렌터카를 픽업한 뒤 최민재는 지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북부 오지한로 오지 쪽으로 무작정 차를 몰았다. 여름이 끝물로 접어드는 2023년 8월 말 핀란드 특유의 산들바람과 청량한 공기가 창문으로 들어왔고 도로 주변엔 붉고 노란색으로 물드는 나무잎들이 서서히 나타났다. 가끔씩 사슴이나 술록이 길을 가로지르는 모습도 보였고 호수와 스칸디나비아 자연이 펼쳐지는 풍광이 경이로웠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인적이 줄고 편의 시설도 완전히 사라져갔다. 그에게는 딱히 목적지가 없었다. 그저 모두가 가지 않는 길로 더 들어가 보자는 일념이 있다. 물론 스마트폰 GPS 참고해도 몇몇 상간 구역은 잡히지 않았다. 숙소도 없었고 숲속 어디든 차박을 할 심산으로 침낭과 식량을 마련해둔 상태였다. 그런데 하루는 운행 중 갑작스런 기계 이상으로 차가 덜컹거리기 시작했다. 엔진 경고등이 번쩍이고 내 시동이 꺼지며 차가 멈춰섰다. 한참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주변은 나무와 습지 드문 사슴, 발자국뿐 사람이나 정비소가 있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이거 큰일이네. 중년이라 예전 같지 않고 휴대폰 신호는 물론 없었다. 걸어서라도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한 최민재는 차를 길가에 세워두고 꼭 필요한 물건을 가방에 넣어 습길을 걷기 시작했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며 폭풍이 예고되었다. 바람이 거세지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폭풍을 피해 서둘러야 했다. 하지만 길을 잃고 어둠 속에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공포를 느끼며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이 위협적인 상황은 그의 생존 본능을 깨웠다. 혹시 인가가 있으면 도움을 구하거나 적어도 연락책을 마련해야 했다. 그렇게 한참을 걸었을까? 초저녁 무렵 운 좋게도 작은 오두막 풍경이 언덕 너머에 보였다.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걸 보고 사람이 사나보다 하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다가가 보니 이상하게도 마을이라고 하기엔 허름한 가옥들이 몇 채 모여 있고 바깥에 나와 있던 사람들은 전부 여성들이었다. 20대 젊은 여성부터 40대, 5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했는데 남성의 모습은 전혀 없었다. 낯선 동양인 중년 남성이 나타나자 그들은 순간 얼어붙은 듯 쳐다봤다. 최민자에는 서툰 영어로 도움이 필요하다. 차가 망가져서 떠돌고 있다고 설명했고 그중 영어가 꽤 유창한 31세 여성 한 명이 통역을 맡았다. 이 여성은 스스로를 소피아라고 소개했다. 소피아는 조심스럽게 자기 마을 얘기를 꺼냈다. 이 마을 이름은 쿠시바라로 라플란드 한가운데 굴러떨어진 듯한 곳이었다. 원래는 남녀가 모두 있었지만 점점 남성의 일자리를 찾아 도시나 스웨덴, 덴마크로 이주하면서 여성만 많이 남았어요. 더 심각한 건 출산율이 거의 없고 아이도 없어서 마을이 금세 사라질 위기에 최민자에는 귀가 번쩍 뜨였다. 여성만 사는 마을이라니. 마을의 대표격인 51세 여성 아이노가 다가와 중년 남성이 이렇게 굴러들어온 걸 어떻게 받아야 할지 난감해했다. 한편 우린 낯선 일을 함부로 못 믿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숙소는 마련해 주겠다. 단 우린 치안 문제로 꽤 민감하다고 못 박았다. 최민재도 수긍했다. 저도 갑작스러운 차량 고장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민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렇게 해서 남성 한 명을 맞이한 이 여성 마을의 분위기는 너무 묘하게 긴장과 호기심이 섞였다.
마을 인구가 어림잡아 26명 정도 전부 여성들이다. 20대 초반 젊은 학생 같은 이도 30대 황반, 경력자 럼보이는 이도 40, 50대 어머니 느낌의 여성들도 있었다. 인구 구조가 뒤틀려 남성 부족 현상이 심해진 것이 이 마을의 최대 고민이었다. 누군가는 외부에서 남자를 데려오기도 했지만 대개 우 3년 못 버티고 떠났다고 했다. 최민자에는 내가 아는 라플란드 여행기와 전혀 다른 스토리가 펼쳐지는구나 하고 흥미를 느꼈다. 그가 받은 오두막 숙소는 허름하지만 나름 아늑했다. 간단한 난로가 있고 침구가 있었다. 여성들이 한 끼 식사를 가져다 줄 때 그는 사실 나도 44세 중년으로 여기 왔는데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뭐든 하겠다고 어필했다. 소피아가 실은 우리가 꼭 필요한 건 남성 노동이나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성으로서의 역할이랄까 다들 남성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최민자에는 순간 심장 뛰는 소리를 느꼈다. 이건 무슨 뜻이지? 그는 대략적인 뉴스를 통해 핀란드 북부 지역에 인구 감소와 남녀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건 들었지만 여기처럼 극단적인 곳일 줄은 몰랐다. 날아침 그는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봤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구조 여성들만 사는 공동체. 일부는 개별집에서 자급농을 하고 일부는 수공예품을 만들어 파는 식으로 근근히 생활한다. 문제는 아이도 없고 남성도 없으니 인구가 자연 감소 추세라는 것. 외부 남성을 초대해도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고 청년 남성이 이곳을 택할 이유도 별로 없었다. 이대로면 마을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하고 여성들은 걱정이 컸다. 점심시간쯤 최민재는 공동부엌 라운지 같은 곳에 초대됐다. 여성 21명 정도가 빙 둘러앉아 그를 바라봤다. 아이노가 차고장은 어떻게든 외부에 연락해 견인이나 정비를 불러야겠습니다. 일단 당분간 이 마을에서 지내시게 될 것 같군요. 하고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한국에서 사업체 운영 경험이 있고 인생에서도 꽤 많은 일을 겪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도움 줄 부분이 있으면 주저 말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제안했다. 여성들은 어쩐지 반색하면서 경계심을 놓지 않았다. 첫날 밤부터 최민재는 이들의 생활 양식을 유심히 지켜봤다. 식사를 할 때도 집안 정리를 할 때도 모두 여성이다. 젊은 여성 몇 명이 힘쓰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어울려서 가사와 농작업을 한다. 문제는 여성만 있으니 노동력이 충분하지 않다거나 남성 특유의 기술이나 힘이 필요한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 곳곳에 묻어났다. 특히 겨울철 땔감이나 기계 수리는 어떻게 했나 묻자 그들은 가끔 외부에서 고용하기도 했지만 돈이 들고 장기적으로 머물러주는 남자가 없으니 문제라고 푸념했다. 어느 날 밤, 마을 근처에서 수상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소피아가 겁에 질려 말했다. 최근 술록을 노리는 사냥꾼들이 마을을 위협했어요. 민재는 즉시 나서서 여성들과 함께 마을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세웠다. 새벽녘. 사냥꾼들이 접근하자 민재는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질러 그들을 쫓아냈다. 이 사건은 여성들의 신뢰를 얻었고 민재를 마을의 보호자로 만들었다. 며칠 지나니 여성들도 최민재에게 마음을 좀 열었다. 특히 이소 30대 여성. 몇몇은 그가 중년이라 왠지 아빠나 삼촌 같은 신뢰감이 들었는지 일상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우린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남자가 없어서 못 낳는다. 이런 건 너무 슬프다고 호소했고 또 누군가는 정말 남자가 없는 환경에서 사는 게 가능하긴 하지만 외로움이나 육체적 욕구도 큰 문제다 말하기도 했다. 최민자에는 당황했지만 이들의 절박함을 공감할 수 있었다. 그렇군요. 저는 결혼을 일찍 했다가 사별 후 혼자 살아왔는데 이젠 다시금 이런 주제가 내 인생에 등장할 줄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언급의 속사정을 교환하다 보니 최민자에는 자신도 약간의 로맨스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이가 40세라 해도 상대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 여성들이 스스럼 없이 대화하고 다가오면 심장이 살짝 뛸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 마을 여자들이 워낙 오랫동안 남성을 못 봐온 터라 그의 존재가 크게 부각됐다. 또 중년 남성이라 젊은 남성보다 안정감과 경험이 풍부해 보이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하는 듯 보였다. 한편 그가 사업가 출신이라서인지 마을 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컨설팅 하듯 조언을 곧잘 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농작물을 조금씩 모아 공동 관리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수공예품을 조금 더 현대적 감각으로 만들어 관광객이나 온라인으로 팔아볼 수도 있겠죠. 같은 아이디어를 내면 여성들이 오, 정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 재밌겠다라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여기서 오래 지내면 안 되나요? 라고 묻곤 했다. 문제는 마을이 남성 부족을 넘어 인구가 전혀 늘지 않아 여성이 아이도 못 낳고 하지 못해 아예 후손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심지어 이곳 여성들은 마음만 있다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남성 대체 인력이 필요하지만 도시나 외국 남성은 금방 떠나버리니 정착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애를 하고 싶어도 할 길이 없어요. 아이노나 소피아가 한탄했다. 최민자에는 머리를 굴렸다. 그게 한 명의 남성으로 모든 분을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했다가 이들은 우린 진지에 마을이 유지되려면 아이가 필요해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겐 기회일 수도 있어요. 라고 답했다. 그 순간 최민재는 자신의 몸이 뜻밖에도 매우 건강하며 전 부인과 아이 없이 이혼한 뒤 독신으로 살아온 사실을 떠올렸다. 정자왕이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예전 병원 검진에서 상당히 정자 상태가 양호하다는 얘기들은 적이 있긴 했다. 여기서 그가 그래 그럼 마을 전체 여성을 돕겠다고 결심한다는 게 말이 될까? 다소 황당하지만 여성들도 현실적 필요에 기반해 심각하게 이 논의를 하는 듯 했다. 더 이상 남자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당신만이 괜찮다면 여러 명의 여성과 관계를 맺어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파격 제안이 사실상 나온 것이었다. 최민자에는 당황스럽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이 묘하게 흔들렸다. 중년 남성이며 이혼 혹은 사별로 혼자였고 이젠 큰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 자유를 즐기는 시점이 여성들은 절박하게 아이를 원하고 인구가 줄어 마을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가 도울 수 있다면 게다가 이곳 젊은 여성들 중 일부는 평소 그에게 호감을 보인 듯도 했다. 이런 시나리오는 도저히 상상해 본 적 없지만 그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이 있긴 한 것 같았다. 마을 회의 전날. 갑작스러운 폭풍이 마을을 강타했다. 오두막 지붕이 날아가고 전기가 끊겼다. 민재는 여성들과 함께 폭풍 속에서 지붕을 고정하고 무너진 창고를 복구했다. 이 위기는 여성들의 신뢰를 더욱 깊게 했고 민재는 마을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러던 어느 저녁 여성들이 전체 모임을 소집해 당신이 정말 우리의 아이 아버지가 되어줄 수 없겠나 남자 없이 살며 아이도 없는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요청했다. 모두가 동의하며 각자 원하는 사람이 임신을 해서 공동 휴가하우스이라 믿어요. 오래 고민했는데 당신이 와줬으니 최민재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인생 후반인데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아버지가 될 기회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엄청난 부담이기도 하고 윤리적으로 괜찮을지 혼란스러웠다. 꼭 저 하나로 되겠어요? 여러 명과 함께하는 건 말도 안 되지 않나요? 하지만 여성들은 이건 우리가 합의한 선택이고 공동체가 지속되려면 남성 한 명으로도 번식을 해야 해요. 당신이 싫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간절해요. 하고 간청했다. 그는 하룻밤 내내 고민했다. 인간적으로 이들을 외면하기 어렵고 스스로도 살면서 한 번도 상상 못한 할렘 같은 그림이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의 두려움과 두근거림이 뒤섞였다. 결국 다양한 감정 끝에 이 마을을 정말 돕고 싶고 나도 누군가의 아빠가 될 수 있다면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결론에 도달했다. 단 무조건적인 육체 관계를 남용하는 식이 아니라 최대한 서로의 동의와 존중해 진행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여성들은 당연하다. 우리도 무턱대고 편하게 임신할 일이 아니다 준비하고 서로 스케줄을 맞추고 감정적으로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해요. 라고 수긍했다. 이후 마을대 합의로 임신 프로젝트 비슷한 것을 가동하게 됐다. 20, 30대 여성 중 실제로 아이를 낳고 싶은 이들은 명단을 작성하고 건강검진을 통해 문제가 없는지 살폈다. 최민재도 정자왕이랄 정도의 강인한 건강을 증명하기 위해 기본 검진을 받았고 모두
생식 능력에 별 문제 없다는 의사소견을 얻었다. 마을은 비공식적이지만 그런 형태로 여럿이 함께 그의 후손을 갖기로 결심했다. 물론 극도로 민감한 주제라 외부에는 비밀을 유지했다. 이 장면이 너무 기괴하거나 충격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처음엔 어색했지만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의외로 마을 분위기는 밝고 서로 응원을 주고받는 형태가 되었다. 예컨대 여성 하나가 나는 다음 달쯤 당신과 함께 시간을 갖고 싶다. 나이가 있으니 빠르게 임신하고 싶어라고. 솔직히 말하면 최민재도 존중해 알겠습니다. 마음에 준비하고 그날을 잘 지내요. 같은 식으로 대화했다. 이건 결코 음탕하고 난잡한 구조가 아니라 간절함과 존중이 겹친 일종의 가족 계획이었다. 20대 후반 여성 몇 명은 장난스럽게 그럼 우리도 순서가 돌아오면 낯설지만 잘 해봐야지 하며 웃었다. 나이가 많은 여성도 애를 더 낳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마을에 도움이 된다면 도전해 볼래라 의지를 내보였다. 정작 최민자의 입장에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쉽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는 게 즐겁기만 한 일일 거라 상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만큼 부담과 긴장감도 컸다. 감정 소모도 많고 모두를 동등히 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다. 젊은 여성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예의를 지키면서도 실제로 임신을 이뤄내야 하는 과업이 심리적 중압감도 만만치 않았다. 그렇지만 여성들도 대단히 배려했다. 우리끼리도 대화로 순서나 일정을 잡고 각자 제대로 준비하자는 시기였다. 그렇게 몇 달간 이 마을은 은밀하고도 독특한 체계를 통해 하나둘씩 임신 소식을 얻었다. 한 여성은 임신 테스트 결과가 양성이라면 기뻐했고 다른 여성은 아직 소식이 없어 약간 울적해했다. 최민자에는 그때마다 내가 더 노력할게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몸 관리를 해봅시다라며 다독였다. 청년 여성들은 농담으로 정말 대장님이 우리 마을에 쏟아붓는 정성이 대단해 하고 야릇하게 웃기도 했다. 그가 난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라 쑥스러워하며 모두 배를 잡고 웃었다. 사실 이 마을 안에서 그를 대장님 이제 정자왕식으로 부르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지만 그 호칭이 자칫 희화화될 수 있어 공식 자리에서는 삼가는 편이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집사가 도착했다. 그는 지역 신문 기자로 쿠시바라의 갑작스러운 임신붐을 조사하러 왔다.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마을은 긴장했다. 민재는 침착히 대응했다. 최근 결혼이 늘었어요. 하지만 기자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이 사건은 마을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을 더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임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최민재의 본적 능력, 즉 사업 감각과 운영 스킬도 마을에 큰 기여를 했다. 협동조합은 외부 교역을 확장해 라플란드 여행객이나 수요처에 마을 특산물을 팔 수 있는 판로를 열었다. 예컨대 야생베리 농산물, 수제, 공예품 등을 포장해 소규모 매장에 납품하거나 온라인으로 주문받는 방안을 시도했다. 여성들도 각각 재능을 발휘했다. 20대 초중반 여성들은 SNS 인터넷 환경에 능해 핀란드 내 전국 단위 온라인 판매를 기획했다. 30대 여성들은 품질 관리를 맡고 40, 50대는 전통 제조나 농장을 책임졌다. 최민재는 이를 총괄하며 수익을 재투자해 마을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돌렸다. 같이 일하면서도 밤이면 각각의 여성과 애정 행위를 나누는 스케줄이 있다 보니 일종의 다자 연애 분위기가 일었다. 대부분은 참 이상한 상황이지만 모두가 합의했고 결혼 제도와 다소 동떨어진 이 마을 특수성 탓에 질투나 갈등 없이 진행되었다. 오히려 아이를 갖고 싶은 이들은 적극적이었고 그렇지 않거나 나이가 많아 체념한 이들은 나는 괜찮아 너희가 임신해야 하며 응원했다. 누구도 강제는 아니었다. 덕분에 마을 전체가 묘하게 화기애애했다. 몇 달이 더 지나자 임신 판정을 받은 여성이 한 명씩 늘기 시작했다. 6명, 7명 큰 문제 없이 점차 임신율이 올라가니 정말 이분은 정자왕 맞네라는 농담이 터졌다. 임신을 원하는 대부분이 성공했다. 최민자의 스스로도 이런 대규모 임신 계획이 성립될지 반신반의했지만 결과가 잘 나오니 놀라울 따름이었다. 여성들도 우리 마을에 이렇게 많은 아기들이 나올 줄이야.
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셈이야라고 환호했다. 40대 후반 여성 중 한 명도 기적처럼 임신에 성공하자 모두가 격려하며 눈물을 흘렸다. 물론 임신부가 갑자기 늘어나니 산전 관리와 의료가 절실해졌다. 다행히 협동조합 수익과 외부 지원이 결합돼 마을에 임시보건소와 상주 간호사 2명이 들어왔다. 도대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임신부가 생겼냐고 묻는 간호사에게 마을 사람들은 뭔가 운이 좋았어요 하고 얼버무렸다. 이 기이한 현상을 굳이 외부에 소문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한꺼번에 11명이 넘는 임신부가 있다니 세상에 알려지면 호기심이나 곤란한 시선이 몰릴 수 있었다. 내부적으로만 우리끼리 비밀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임신부가 속속 등장하자 남성 인력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또다시 생명력으로 가득 찼다.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고 몸 조심해야 하는 여성들이 많으니 대신 다른 이들이 일손을 대주며 서로를 보살폈다. 최민재는 이렇게 한꺼번에 임신이라니 정말 상상도 못했더라. 멍한 상태로 지내다가 어느새 스스로 이 마을의 공동아빠가 되었다는 사실을 했다. 임신부 각각과 감정적으로 교류해주고 체력도 지켜야 하다 보니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책임감과 뿌듯함을 함께 느꼈다. 물론 임신부들이 이도 전부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을 수 있으나 다행히 마을 특유의 당열과 공동 목표가 있기에 큰 갈등 없이 서로 도왔다. 같이 요가 비슷한 체조를 하자 좋은 음식은 나눠 먹자식으로 함께 태교를 하기도 했다. 최민재가 그 사이 협동조합 운영이나 외부 교섭을 맡으며 우리가 아이를 낳고 마을이 번영하고 나중엔 여기에 더 많은 남자도 들어와 살 수 있게 하자라는 포부를 밝혔다. 임신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우린 이 마을을 유지하기 위한 씨앗을 심은 거야 라고 했다. 외부에서 관광객 몇 명이 호기심에 마을을 찾았다가 임신부들이 유난히 많은 모습을 보고 이곳은 아기가 유행이라도 한 거냐 하고 웃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이 마을의 비밀을 캐려는 블로거였다. 그는 몰래 사진을 찍고 민재를 의심했다. 마을은 비상이 걸렸다. 민재는 블로거와 대화하며 우린 그냥 가족이 늘어난 거예요. 라며 상황을 무마했다. 이 사건은 비밀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했다. 속사정이 알려지면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기에 대놓고 설명할 수 없었다. 게다가 관광객 눈에는 남자 하나가 어슬렁거리는 장면이 더 수상했을 수도 있지만 마을 측이 대충 이야기를 돌렸다. 임신부가 많아지고 중기는 물론 말기에 접어드는 이들도 생겨나니 마을이 출산 대비를 해야 했다. 이때 최민재에는 자신의 사업적 역량을 발휘해 우리 꼭 병원 건물을 지을 순 없어도 출산센터를 간이로 만들고 의사나 조산사를 일정 기간 모시도록 하자. 비용은 협동조합 수익과 외부 지원으로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 여성들이 대부분 임신의 몸이 불편하니 중노동은 소수의 젊은이들이 하고 나머지는 가벼운 일과 휴식을 취했다. 전체가 함께 임신부를 돌보는 분위기가 고조되자 우린 이미 큰 가족이라는 말이 공공연해졌다. 최민자에는 어느 날 밤 아이노 같은 연장자 여성과 얘기를 나누며 정말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내가 괜히 이들 모두에게 희망을 준 건 아닌지라 걱정을 털어놨다. 아이노는 우린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지만 남성 하나가 홀로 임하는 여성과 함께한다는 게 가능할지 자신이 없었어. 그런데 당신이 용감하게 결단했다 감사히. 여기고 있어. 그리고 이건 이미 성공이야. 아이가 생기는 것만으로도라고 위로했다. 남성이 아예 없는 곳에 찾아온 그가 결단해준 것이 신의 한 수였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이 마을에 주어진 커다란 역할을 깨닫고 안도하며 눈물 섞인 미소를 지었다. 출산 직전 또 한 번의 폭풍이 마을을 덮쳤다. 전기가 끊기고 보건소의 발전기가 고장났다. 민재는 얼음바람 속에서 발전기를 수리하러 나섰다. 손이 동상에 걸리고 눈볼에 넘어지며 부상당했지만 그는 끝까지 버텼다. 발전기가 다시 가동되자 첫 아기가 무사히 태어났다. 이 사건은 민재를 마을의 영웅으로 만들었다. 출산 시기가 도래하자 마을에는 긴장감이 돌았다. 일찍 임신한 여성들이 하나둘 진통을 겪으면서
간이 출산센터가 바빠 돌아갔다. 그래도 전문가가 상주하고 다른 임신부들이 함께 격려해주며 차례대로 아이가 태어났다. 남녀 관없이 건강한 아기들이 뱃속에서 튀어나와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마을 전체가 환호했고 또 하나의 새 생명이 구원처럼 느껴졌다. 최민자에는 아이가 나올 때마다 굵은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정말 내가 아버지네 하고 중얼거렸다. 또 다른 여성도 며칠 뒤 출산하고 또 다른 여성도 몇 주 뒤 아기 울음소리가 거의 연쇄적으로 터져나와 마을이 전례 없이 붐볐다. 우리 한 번에 육아 공장 된 거 아니야 라며 여성들도 장난스레 농담을 던졌지만 사실은 모두 벅차오른 감격으로 빛나고 있었다. 11명 이상이 출산하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으니 한두 명은 난산 위기가 닥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마을은 한마음으로 협력했다. 둘러앉아 기원해주고 필요하면 주변 도시로부터 의사나 구급차를 불러야 했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모든 산모가 순산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웠다. 남성 하나가 한꺼번에 여러 여성과 아이를 낳는다는 비현실적 구조가 실제로 구현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하여 짧은 기간에 수많은 아기들이 우글거리던 쿠시바라로 이제는 유모차에 실린 아기 무리로 소란스러워졌다. 아기 공장이라는 농담이 과장 아니게 되었다. 최민자에는 아빠로서 아이들을 살피고 엄마들이 한꺼번에 많다 보니 서로 교대 모유 수유, 교대 육아를 시행했다. 그 과정에서 남성 한 명이 어떻게 모두와 감정을 나누느냐?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론 각 엄마가 독립적으로 아이를 키우며 최민자에는 전체 아기의 아빠이자 지역 공동체의 지주 역할을 맡았다고 보면 된다. 엄마들끼리도 큰 갈등 없이 이건 모두의 합의라는 대전제를 공유했다. 중년 남성이 여러 명의 아이 아버지가 됐다는 설정은 외부적으로 기괴하게 느껴질 수 있어 마을에서는 이를 비밀로 했다. 우리 마을이 원래 남성 부족으로 인구 절벽을 맞았는데 운 좋게도 외부 남성이 정착해서 결혼과 출산이 한꺼번에 생긴 거다라는 식으로 흐리게 설명했다. 하지만 내부 사람들은 이건 사랑과 공동체 정신이 만든 기적이라 기뻐했다. 아기들은 서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배동갑으로 같이 성장할 테니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생기면 한꺼번에 입학하게 될 것이다. 그로부터 몇 달 지나 한껏 젊은 엄마들이 많아진 쿠시바라 마을은 일종의 유아 천국이 되었다. 남성이라고 최민재 하나지만 사실상 모든 엄마가 아이를 품고 마을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협동조합 사업은 그 사이 본격화되어 아기 양육비를 벌 수 있을 만큼 안정됐다. 최민재는 중년의 지혜와 사업 감각을 총동원해 핀란드 내부나 국제시장에 알릴 만한 상품을 발굴했다. 숲에서 수확하는 야생 베리나 라플란드식 뜨개질 공예품, 여러 여성들의 재능이 결합되어 꽤 매력적인 상품들이 완성되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보건소를 더 확충하고 집을 보수해 따뜻한 난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게 되었다. 아이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미래 이야기가 오갔다. 우리 아기들이 또 다른 세대를 낳으면 이 마을이 계속 번성하지라는 희망. 이들은 이미 남성 한 명으로도 다수 임신이 가능함을 몸소 증명했으니 혹 다른 남성들이 이 마을에 들어온다면 더 전통적인 가족 형태도 가능하리라. 우린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자 지금처럼 공동체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좋고 외부 남자가 정착해 한 여성과 가정을 꾸리는 것도 환영하자. 이런 식으로 원칙을 세웠다. 아이들이 100일을 넘길 즈음 마을은 다시 대규모 축제를 벌였다. 한꺼번에 태어난 11명 이상의 아기 100일 잔치라고 할 만했다. 최민자에는 더 이상 긴장 없이 이 거대한 집단의 대장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히 자라니 뿌듯합니다고 인사를 건네면 여성들이 당신 덕이죠. 그리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라며 찬사를 보냈다. 당연히 행갈의 의식도 진행됐다. 그가 아기보다 놓치면 어쩌나 하고 겁을 내도 여성들이 이젠 아기 많으니 누가 받아줄게라며 즐겁게 웃었다. 온 마을이 춤과 북소리로 들썩이는 가운데 그 많은 아기 울음이 섞여 희한한 하모니가 만들어졌다. 이제 아이노나 소피아 같은 장년 리더들은 당신은 정말 우리를 구했어. 우리가 임신하고
아이 낳으면서 이 마을이 새 생명을 얻었잖아. 나중에 더 발전해서 남자들도 여러 명 들어온다면 아마 사람 사는 곳으로 완벽히 되겠지. 최민자에는 저야말로 이렇게 늦은 나이에 사랑과 또 다른 가족을 얻다니 감사하다고 답했다. 여성들은 모였던 문제아이를 낳고 싶어도 또 못 낳던 인구 절벽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 곧 외부에도 남성이 살만한 터전이라 소문나면 장래 인구 증가가 훨씬 탄력을 받을 테다. 마을 바깥 사람들은 일부만 이 기이한 사정을 알았지만 대놓고선 남성이 여러 여성과 아이를 낳았다는 건 자칫 스캔들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대외적으로 우리 마을이 복구되는 단계라 남성이 정착했고 다수의 여성과 결혼 형태로 가정을 이루었다 정도로 뭉뚱그려 알렸다. 폴리아모리나 하레미하고 할 수도 있지만 이들 모두가 합의한 모델이었으며 그리고 그 결과 출산이 연쇄적으로 최민재와 쿠시바라 마을, 여성들이 함께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는 사랑과 공동체 정신으로 인구 절벽을 극복한 여정입니다. 이 독특한 가족과 마을의 부흥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